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방식에 이어서 이 운영체제 과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실행을 할 때 그들 사이에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 백그라운드가 되는 개념들을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들은 이 현대 운영체제에서 컨커런트하게 실행된다 라는 가정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러한 과거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 테크닉 자체가 필요하지를 않겠죠. 한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끝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그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관계, 상호 간의 우선순위, 순서 같은 것들을, 실행 순서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가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각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들은 이러한 동시에 실행이 되는 상황 하에 언제든지 실행이 중단될 수가 있고, 또한 그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 그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방법이 있죠. 한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그 실행하던 내용을 일시적으로 컨텍스트를 저장을 하고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다시 컨텍스트를 리스토어, 복원함으로써 자기가 실행을 또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 스위칭 개념이 얼마든지 어느 시간대에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공유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하게 되면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공유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프로세스가 동일한 공유 데이터를 수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이 데이터를 A에서 B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프로세스가 A에서 C로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이 동작이 동시에 수행된다. 그럼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누가 먼저 실행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바로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실행하는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어떤 실행 순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기를 강력하게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즉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공유 데이터를 막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하나씩 좀 적용을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그러한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프로세스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로듀서 컨슈머 방식의 예제를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프로듀서에 대한 소스 코드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이 이제 컨슈머 프로세스에 대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프로듀서 코드와 컨슈머 코드는 둘 다 이제 공통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는 공유 데이터인 Q라는 구조의 데이터를 아이템을 생성해주는 작업을 담당하는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컨슈머는 그러한 Q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가는, 소비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자기 역할인 거고, 컨슈머는 이제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자 하는데 데이터를 쌓아 놓을 수 있는 q 구조가 꽉 찼다 그러면 더 이상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하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가 이제 요 while문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카운터 값이 버퍼 사이즈와 동일하다 라면, 즉 버퍼 사이즈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다 꽉 찼다는 얘기죠. 카운터 값은 어차피 데이터를 생성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무한 루프, 즉 세미콜론을 찍어 두었기 때문에 이 while 구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코드를 수행하지 못하게 프로듀서가 기다리도록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프로듀서가 계속적으로 while 구문에서 반복을 하고 있으면 이제 컨슈머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또 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계속 이렇게 대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컨슈머 프로세스가 Q에서 데이터를 빼갈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조건, 카운터가 버퍼 사이즈와 같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while 전체의 프로듀서 코드가 실행이 돼서 버퍼에 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퍼 사이즈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나면 버퍼의 in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지금 생성한 데이터를 어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in이라고 하는 위치를 1 증가시켜 주어야만 다음번에 이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또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
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1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in 인덱스가 1 증가된 값이 전체 버퍼 사이즈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면 이 배열, 사실 이 q 구조는 배열의 형태로 서큘러 q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니까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이제 버퍼 사이즈로 모듈라 연산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in 인덱스가 1씩 증가하다가도 버퍼 사이즈, 즉 배열의 크기보다 더 벗어나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0으로 모듈라 한 나머지 값을 가지니까 0으로 추기화가 돼서 다시 서큘러 q 형태로 인덱스가 증가하도록 조정을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in 인덱스까지 저장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운터라고 하는 값을 이제 1 증가시켜줘야겠죠. 우리가 카운터 값은 프로듀서에서는 1 증가시켜주고 반면에 컨슈머 코드에서는 1을 감소시켜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값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한번 동작할 때마다 1씩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운터 값은 반드시 0에서 버퍼 사이즈 값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자, 컨슈머 프로세스의 소스 코드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에서는 반면에 우리가 좀 대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큐가 비어 있을 때는 소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터 값이 0인 경우, 즉 큐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값이 개수가 0인 경우에는 컨슈머 프로세스가 일단 좀 대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소비해야 될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잠시 대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계속 돌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이 조금 전에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실행을 재개하면서 또 데이터를 막 넣어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컨슈머 프로세스는 그때서는 다시 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이 컨슈머 프로세스의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컨슈머 프로세스의 동작이라고 한다면 버퍼 안에 들어있는, 큐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비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 버퍼에서 가져올 데이터는 out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out 인덱스도 당연히 배열의 array 인덱스가 배열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out 변수 역시 1씩 증가시키다가 버퍼 사이즈보다 더 초과하게 되면 0으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듈러 연산을 써서 out 변수에 다시 넣어주게 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 코드와 컨슈머 코드에 대한 설명이 다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프로세스가 공유하고 있는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싱크로나이제이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변수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컨슈머 프로세스와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액세스하는 변수들, 공유 변수들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부분이 바로 이 카운터 변수죠. 카운터 변수. 왜 그러냐면 카운터 변수에 대해서는 이 값이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제 접근을 하는 변수죠. in 인덱스나 out 인덱스 같은 것들은 각각 사용하는 변수지 않습니까? in은 프로듀서에서만 사용하는 변수고 out은 이제 컨슈머 프로세서에서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 계산하고 서로 남의 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는 컨슈머에서는 카운터 변수로부터 1을 빼주는 동작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에서는 카운터 변수에서 1을 더해주는 동작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카운터 변수는 실행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운터 변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동작을 살펴보면 카운터 뿔뿔 동작을 지금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하고 있고요. 카운터 마이너스 즉 카운터로부터 1 빼는 동작을 컨슈머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동작은 실제로 프로세서에서 실행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즉, 이 카운터 뿔뿔과 카운터 마이너스라는 명령어가 C 언어에서는 한 개의 명령어이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는 이게 하나의 명령어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카운터 뿔뿔과 카운터 마이너스는 C 언어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한 개의 명령어일 뿐이지, 실제로 이 명령어를 프로세서, 인텔이나 AMD의 프로세서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어도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로 구현이 될 것인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이 카운터라고 하는 지역 변수, 카운터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니까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야 되겠죠.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택으로부터 메모리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CPU로 가져오는,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레지스터로 값을 가져왔으면 이제 이 값을 1 더하는 동작, 레지스터에 현재 들어있는 변수에 1 값을 더하는 동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1에 다시 1 값을 더해서 레지스터 1에다가 저장하는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이 더해졌다고 해서 카운터라는 지역 변수의 값이 더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레지스터의 값을, 1이 더해진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카운터라는 지역 변수에 저장해주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단계의 명령어로, 3개의 명령어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카운터에서 1 빼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라는 지역 변수에서 자신의 레지스터로 값을 가져오는 동작 하나랑 그 레지스터 상에서 값을 1 빼는 동작 하나, 그리고 다시 그 레지스터에 1 빠진 값을 메모리 상에, 스택 상의 카운터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동작 하나, 이렇게 3단계로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의 명령어가 한 묶음으로 실행이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 3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임의의 순간에 그 프로세스의 실행이 중단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순간이죠. 지금
프로듀서 명령어 두 문장이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이 프로듀서 프로세스의 문장 두 개가 실행된 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문장이 이제 컨슈머 프로세스의 문장인 거죠. 이렇게 앞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프로세스는 동시에 실행되고 있고 그 각 프로세스들이 at any time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중단될 수 있다. 인터럽트 될 수 있고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세 문장을 전체를 다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 프로세스가 두 문장을 실행을 하고 다시 또 프로듀서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서 한 문장이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서 컨슈머 프로세스의 마지막 문장이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라운드 로빈 방식의 실행이 바로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에 과연 이 카운터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 카운트 값이 5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컨슈머 프로세스가 한 번씩 카운터 뿔뿔을 실행하고 그리고 컨슈머 프로세스가 다시 할게요.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한번 카운터 뿔뿔을 실행을 하고 또 컨슈머 프로세스가 한번 카운터 마이너스를 실행을 하면 원래 5에서 1 더했다가 1 뺀 거니까 다시 5가 나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즉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4가 나온다 라는 이야기죠. 카운트 값이 5였는데 5에서 1을 더했다가 1을 뺐더니 4가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컴퓨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에 5에다가 더하기 1하고 더하기 빼기 1 했는데 5가 안 나오고 4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카운터 변수가 1을 더한 시점, 즉 레지스터 1에 5를 가져와서 1 더해서 6이 되었는데 이 순간에 다시 컨슈머 프로세스가 다시 이 카운터 값을 가져와서 즉 5였던 값을 가져와서 1을 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가 된 거죠. 이렇게 각각 5라는 값을 가져와서 누구는 1을 더하고 누구는 1 빼놓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자기가 계산한 게 맞다고 한 번씩 갖다 쓰는 거죠.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먼저 자기가 계산한 6 값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컨슈머 프로세스는 자기가 계산한 4 값을 갖다가 카운터라는 스택 메모리에다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쓴 컨슈머 프로세스의 값이 메모리상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혀 데이터가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상황, 비일관성 있는 상황으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명령어의 실행 순서에 의해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같은 순서로 실행했을 때는 결과값이 카운터 값이 4가 되지만 또 다른 순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또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발생하는 요 P하고 C를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결과값이 6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령어의 실행 순서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레이스 컨디션 상황은 결코 그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를 프로그램 해놨는데, 즉 각각 돌아갈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이 우리 운영체제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동시에 그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진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레이스 컨디션 상황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 목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실행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테크닉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